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사연들도 많은데요. 이런 사연들 중에는 역사적 인물들이 겪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한 세계의 황당한 죽음 5편입니다. 처음 소개할 사연은 혹시 뭔가를 드시고 계시거나 식사 중인 분들이시라면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 혹은 에페수스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는 셀축이라 불리며 튀르키예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평소 헤라클레이토스의 성격은 오만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는 철학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고대의 철학자 중 한 명인 데모크리토스가 웃는 철학자라고 불렸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런 헤라클레이토스는 말년에 심한 병을 앓게 됩니다. 바로 수종이라 불리는 병인데요. 쉽게 말해 몸에 붓기가 차서 가라앉지 않고 다리와 팔을 비롯한 몸의 이곳저곳이 붓게 되는 병입니다. 그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병을 앓고 괴로워하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느 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발견됐을 당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소똥에 파묻힌 채 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오만하던 그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소똥에 파묻혀 있었을까요? 바로 수종을 낫게 하기 위해 민간요법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붓기를 낫게 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로서 소의 대변을 환부에 바르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신에 심한 부종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환부에 바르는 대신 아예 소의 대변 더미에 몸을 파묻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철학자는 병은 병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똥독에 올라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에드먼드 2세는 11세기 잉글랜드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에드먼드 아이언사이드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는 강하고 용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가 당시 덴마크의 왕이었던 크누트 대왕이 이끄는 침략군들에 맞서 용감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을의 위대한 왕들이 그렇듯 그도 적이 많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신의 아버지인 에설레드 2세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왜냐면 에설레드 2세가 새 부인을 맞아들여 낳은 자식이 에드먼드 2세를 제치고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16년 귀족들의 추대로 에드먼드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크누트 대왕이 이끄는 침략군에 맞서 싸웠으나 10월 18일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고, 결국 크누트 대왕과 평화협약을 맺는 대신에 잉글랜드 왕국의 일부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에드먼드 2세가 숨진 것은 협약이 이뤄진 한 달 뒤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떠한 과정으로 숨졌는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명시된 적이 없어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인은 바로 암살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 방법이 유난히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에드먼드 2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왕이 암살된 것을 본 신하들은 암살자를 바쁘게 찾았는데요. 문제는 암살자가 화장실에 들어온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암살되었던 것일까요? 암살자는 바로 화장실의 변기 속에 숨어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변기의 밑부분에 숨어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성 내부에 있던 화장실 변기들이 성의 바깥에 방어를 위해 설치해둔 해자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계가 허술했었고, 실제로 종종 이 통로를 통해 성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배설물이 드나드는 더러운 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법이니까요. 변기 밑에 숨어있던 암살자는 에드먼드가 앉기를 기다린 다음 가지고 있던 단검으로 에드먼드의 몸을 마구 공격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암살자가 석궁으로 엉덩이를 쐈다고도 전해집니다. 또는 창에 찔렸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뜻하지 않은 공격에 엉덩이와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왕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다가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합니다. 에드먼드 2세의 사망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불안했던 왕국은 크누트 대왕의 재침략을 받아 결국 모든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암살 과정 자체도
것도 상당히 황당하지만 변기 밑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린 암살자의 끈기도 참 대단하네요. 앨런 핑커튼이라는 남성은 1819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앨런 핑커튼이라는 이름보다는 그가 세운 핑커튼 탐정협회라는 시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핑커튼 탐정협회는 그가 동업자와 함께 1850년에 만들었습니다. 앨런은 원래 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형사가 된 계기도 꽤 독특합니다. 하루는 숲에서 술통을 만들 나무를 찾던 도중에 위조 지폐를 만드는 범죄자 무리들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이들을 미행하여 위조 지폐가 숨겨진 곳을 경찰에 알린 이후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카고 경찰청의 형사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운 탐정협회는 남북전쟁 당시에도 여러 활약을 벌였고, 링컨 대통령의 부탁을 받아 그의 개인 경호를 비롯해 전쟁 기간 동안 스파이 임무를 맡기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름만 탐정협회였을 뿐 정치 깡패, 악덕 용역 업체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보안 업체로 활동 중입니다. 이런 앨런 핑커튼이 사망한 것은 1884년 7월 1일이었습니다. 그가 숨진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제기되었는데요. 이 중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제기된 것은 바로 폐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폐혈증에 걸리게 된 과정도 꽤 황당합니다. 숨지기 얼마 전 앨런은 길을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고, 이때 넘어지면서 자신의 혀를 심하게 깨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았다면 좋았겠지만 너무 바빠 치료를 미뤘던 나머지 그의 혀에 난 상처는 빠르게 감염되어 골마 들어갔고, 결국 궤저 현상이 일어나 이것이 폐혈증으로 번지게 되어 얼마 뒤에 숨을 거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숨지게 된 것이 길을 걷다 넘어져 혀를 깨물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참 황당하네요. 호주에는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일반적인 방송인은 아니었는데요. 괴짜 동물 사육사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어윈이며 부모님이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젊을 때부터 사육사로 일하며 여러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서식지를 잃어버린 악어를 구조하는 활동이었는데요. 그가 30살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바로 1992년 디스커버리 채널의 산하 방송국이었던 애니멀 플래닛이란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악어와 뒹굴고 뱀을 맨손으로 잡는 그의 모습을 내보내면서 그가 일약 스타가 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스티브 어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고, 1997년에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의 프로그램인 레이트 나이트에 출연하는 등 더욱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나중에 코난 오브라이언이 진행하는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해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9월 4일 그가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티브가 숨진 원인은 바로 가오리 때문이었습니다.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중 스티브 어윈이 가오리들의 곁에서 헤엄치는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가오리는 바로 짧은 꼬리 가오리라 불리는 종으로, 실제로 꼬리가 가오리의 몸에 비해 짧은 편이기는 하지만 가오리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짧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스티브는 바로 이 가오리의 꼬리에 몸을 찔려 숨지게 된 것인데요. 가오리의 꼬리가 그의 가슴팍을 뚫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갈비뼈를 뚫고 심장까지 꼬리가 들어갔으며 대량의 출혈이 일어납니다. 당장 배 위로 끌어올려진 스티브에게 심폐소생술을 벌였고 곧바로 배를 돌려 병원까지 급히 옮겼지만 그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9월 20일에 열린 그의 추도식에는 당시 호주의 총리였던 존 하워드, 또한 카메론 디아즈와 케빈 코스트너 등의 유명 배우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을 통해 그를 추모했습니다. 또 매년 9월 둘째 금요일은 스티브 어윈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인터내셔널 카키 데이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역사 속 인물들이 맞이했던 다양하고 황당한 죽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의 황당한 죽음들에 관한 6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